자,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위 세대 말씀드렸고, 오늘 공용공간에 주로 발생되는 하자 11건, 그리고 다음 시간에 5개 공간 말씀드릴 거고요. 갑니다. 자, 공용공간의 11건 이겁니다. 이거 11건. 첫 번째, 비정형 단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장애인 램프 있잖아요. 슬로프로 이렇게 살짝 경사져서 내려가는데, 살짝 경사져서 내려가는 거에 평평한 바닥이 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 위쪽은 뭐 거의 단차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이런 단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식별 표시를 뭔가 해줘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노랗게 붙여주든지,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보면서 뭐 그냥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 선원통 밑에 물바지가 있어야 돼요. 얘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선원통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물바지가 있어야 돼요. 물이 내려와서 살짝 배관도 꺾어져 나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안 나게, 얘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때리면 물소리도 나고 물도 막 사방으로 튀고 여기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잖아요. 물바지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좀 꺾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45도로 꺾어져서 자연스럽게 한번 완화가 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창호에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공용부에 이 벤트창,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벤트창이 있는데, 이런 벤트창에 열어놨을 때 여름에 해충이 들어오잖아요. 날파리들 들어오고 모기들 들어오지 않도록 안쪽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충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 누르면 쪼로로록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서 딸깍 닫을 수 있도록. 이거 뭐 여름에는 계속 열어놓으니까 자주 열고 닫을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충망 해놓고 여름에 계속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 놓은 다음에 겨울엔 다시 저 방충망 필요 없고 얘 문 닫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실내 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겠다. 네 번째, 공용홀의 도장 마감이 미흡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주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 공정관리를 실패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준공하느라고 너무 바빠, 앞에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세대 내부에 하기도 막 바빠, 이럴 때 공용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현장이 좀 많이 그 공정이 좀 늦어졌다 하면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골조면이 잘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견출이라고 합니다. 이 견출이 불량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크랙이 쫙쫙 또 가 있어요. 이렇게 막 쫙 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크랙도 좀 이렇게 떼우고, 그리고 나서 도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쁘니까 그걸 못한 거야. 야, 견출이고 뭐고 빨리 일세 도장이고 뭐고 가서 얼른 붙여 막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냥 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크랙이 있는 상태에서의 도장,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저층부에 특화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좀 비싼 고급 도를 많이 붙이는데, 이건 좋아. 좋죠. 뭐 출입이 빈번한 1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붙여서 우리 아파트가 좀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건 좋은데, 그런데 얘는 잘 붙여놓고, 이거 있죠. 이거 전건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둔 거야.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그 좀 고급스러운 석재와 어울리는 페인트 색을 좀 칠하든지, 좀 이색하고 어울리는 색이라도 좀 맞춰 놓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외벽 면처리 품질 상태 미흡. 최상층일 경우에 특히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골조 바탕면 상태가 불량인 품질이 많아요. 앞에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최상층에 이런 식으로 뭔가 페인트도 잘 안 칠해졌고, 이 골조 면 상태도 불량인 거, 요런 거, 이거 막 다 그냥 대충 땜빵해 놓은 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게 최상층에 많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깽폼의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깽폼이 뭡니까? 이 지금 맨 위에 층, 요거 지금 칠 거잖아요. 이거에 바깥쪽 거푸집 그리고 안쪽 거푸집 대놓고 콘크리트 타설했어. 그러고 나면 얘가 또 이제 올리는 거죠. 타설층 끝나고 나면은 얘를 위로 올려서 이 위에 층 또 만들고 또 올리고 또 만들고 또 올리고 또 만들고 해서 저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는데, 깽폼에, 그러니까 타설용 거푸집이 있는 이 타설층 위치 바로 밑에는
하부 1계층, 하부 2계층이 작업자분들이 들어가서 면을 고르게 갈아내고 땜질해주고 뚫린 거 뭐 미장 처리해주고 하는 견출 작업을 하는 작업용 발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는 타설을 위한 거푸집, 그 밑에와 그 밑에 2계층은 면을 다듬을 수 있는 견출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 이렇게 총 3계층으로 깽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고층은 올라가면서 밑에서 따라서 면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최상층은, 이게 지금 최상층입니다. 최상층은 요 최상층 타설했어, 여기도 타설했어, 이 밑에 견출용 발판 1계층 2계층이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는 다 면 처리를 해줬어요. 이거 띄고 나면 이 부분 얘는 발판이 없는 거예요. 견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이 깽폼 해체하면서 발판을 이용한 면 처리 작업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층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최상층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거푸집도 좀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이런 상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매끄럽지 못한 표면은 위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맨 꼭대기층이 제일 심하겠지. 그렇게 심해지는데 거기는 뭔가 사람이 안정적으로 서서 잘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상층이나 옥탑은 별도로 로프를 이용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면처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발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작업 반경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고 그 위에니까 바짝 매달려가지고 그 부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표면 마감 상태가 거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상층의 골조면 상태를 잘 확인해야겠다. 7번째입니다. 옥상 묵은 콘크리트가 균열이 됐어요. 이렇게 막 쩍쩍 무슨 그야말로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게 옥상 바닥 콘크리트가 저렇게 갈라진 거 이유가 건물에서 온도 차이가 제일 심한 곳이잖아요. 여름에 그냥 햇볕 직사광선으로 그대로 받는 곳, 겨울에 추운 그대로 노출 다 되는 곳, 이렇기 때문에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온도차가 가장 심한 부위에 따른 수축 팽창이 가장 심한 부위여서, 그래서 크랙이 이렇게 많이 가요. 실제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랙이 갔을 때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폴리머게 모르타르, 그냥 몰탈로 하면 안 되고 폴리머게 몰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탄성이 있는 몰탈이 있습니다. 탄성이 있는 몰탈로 거기다가 특별히 백시멘트를 살살살살 섞어가면서 색깔을 맞춰야죠.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땜빵 하는 건데 시커먼 색으로 그대로 해놓으면은 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백시멘트를 살살 섞어가면서 조색을 잘해서 나중에 샌딩까지, 보수 부위 이렇게 샌딩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 이런 되게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지만 겨우 보수가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방수했죠. 예, 지금 우레탄 방수 시커멓게 해놨습니다. 우레탄 방수 해놓고 나서 그 위에 보호용 콘크리트를 타설한 거예요. 얘가 이 보호용 콘크리트가 쩍쩍 갈라진 거고, 이 보호용 콘크리트가 쩍쩍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균열아 아무데나 가지 말고 여기로 와라 하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쭉쭉 썰어줬잖아요.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 깊이 묵은 두께의 4분의 1 이상, 두께 6mm, 칼집을 내줘서 크랙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밑으로 쩍쩍 갈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그걸 잘 못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보기 싫은 콘크리트, 그리고 보수하려면 또 보통 일도 아닌 이런 콘크리트를 치는 대신에 인조잔디를 많이 합니다. 우레탄도 비노출 우레탄이 아닌 노출 우레탄으로 시공을 하고, 조금 비싸요. 노출이 비노출보다 비쌉니다. 노출 우레탄이라고 하는 햇볕에 노출이 돼도 성능 저하가 되지 않는 노출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대신 인조잔디를 쭉 깔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구장처럼 뭐 일정 폭으로 띠도 맞춰서 약간 좀 세련된 그런 미를 강조해 놨고요. 자외선도 추가로 이에 인조잔디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대신에 인조잔디. 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뭐 좀 균열이 가도 저 밑에 방수층이 있으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방수층 손상에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옥상에 가끔 올라와가지고, 특히 옥상에 사시는 분들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 지붕이 쪽쪽 갈라져서 이 곧 무너질 것 같아. 결정적인 민원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제 보기 싫어서 인조잔디가 훨씬 나은 거죠. 8번째, 공용공간의 내부 청소 미흡. 이것도 공기가 늦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EPS, TPS, PS, 피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오버홀, 저 위에 꼭대기 오버홀, 이런 곳에 그냥 이런 쓰레기 잔재들,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9번째 하자입니다. 뿜칠 구간이 탈락하거나 오염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건데, 이게 지하주차장 천정에 그 질석 뿜칠이 탈락됐거나 물에 오염이 돼서 곰팡이까지 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주차장 천정이 골조면이잖아요. 이 골조면에 이 굉장히 센 압력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석을 물과 잘 교반해서, 저게 물론 접착제도 들어가고 굉장히 센 압력으로 분사를 해서 붙이는 방법인 건데, 이 천정의 분사 방식으로 붙이는 방법이라서 사실상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누수예요, 누수. 물이 새면 물 때문에 누수 생기고, 물 때문에 오염되고 곰팡이까지 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뿜칠하기 전에 전 구간에 누수를 차단해 놓고 인젝션 하든지 보수해서 완벽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뿜칠 시공을 해야지만 오염되거나 탈락되거나 곰팡이 쓰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10번째, 지하 피트 공간에 물이 새는 문제. 지금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이만큼 환강처럼 돼버렸어요. 여기 사실 방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인트 부분에 저렇게 물이 많이 새는데, 방수를 안 할 거면 트렌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벽 따라서 쭉 트렌치를 만들어서, 이 트렌치 따라서 물이 지하에 있는 집수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온 바닥이 다 한강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외벽을 따라서 쭉 다 바닥에 트렌치가 연결이 돼 있죠. 트렌치는 쭉 따라서 저기 집수정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바닥이 다 연결이 돼 있는 배수구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11번째, 지하 주차장의 바닥에 묵은 콘크리트도 치는데, 이 묵은 콘크리트가 또 얘도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다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배수판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거거든요. 배수판이 기초 바로 위에 이 배수판을 깔아서 저 기초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맨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온 물들이 자연스럽게 집수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배수판인데, 그 배수판 바로 위에 이렇게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바닥에 배수판 깔아 놓은 거고, 저 위로 10cm 두께의 묵은 콘크리트 층이 더 생기면서 이 빈 공간 사이사이 저기가 모두 다 배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묵은 콘크리트도 이렇게 균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커팅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타설 후 3일 이내, 동절기는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기 전에 썰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커팅 해줘야 되는 거예요. 3mm 두께, 깊이는 3분의 1 H 이상, 보통 이게 100mm의 두께로 레미콘을 타설하거든요. 그러니까 33mm 이상 깊이를 썰어줘야 균열을 유도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죠. 균열이 이미 생긴 곳은 이렇게 V커팅 해내고요. 그리고 거기는 탄성이 있는, 쟤는 계속 균열이 갈 거니까 탄성이 있는 에폭시로 꽉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한번 도장을 칠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공용 공간에 지겹도록 발생하는 하자, 꼭 봐야 되는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